네, 안녕하세요. 조우생입니다. 원익 Q&C 2편 이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모멘티브의 실적의 이제 정상화 그리고 뭐 기대감 연계 실적으로 잡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최근 22년도 4월에 공시로 신규 시설 투자 확장을 하는 공시를 냈습니다. 국내 쿼츠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투자 금액은 595억이나 이제 투자를 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22년도 하반기쯤에 이제 공장 신설을 해서 이제 23년도 상반기에 이제 준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 23년도 하반기 때부터 실적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규모가 595억이면 상당히 큰 자기자본 대비 15.7% 정도고요. 어, 이제 카파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이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기존 공장의 이제 공장 규모를 봤을 때 가로 210, 세로 200, 100이었는데 신규 공장 같은 경우에 가로 422, 세로 200이에요. 무려 한 3배에서 4배 정도로 이제 면적으로 따지면 더 크게 되는데, 높이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존의 국내 공장에서의 생산할 수 있는 그 쿼츠 웨어의 한 2배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가 590억이나 들어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증설을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방 시장에서 수요가 넘쳐나고 가동률이 100% 이상이기 때문에 그거 수요 압박에 못 이겨서 증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있을 거고, 23년도 하반기 때부터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증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설 이슈, 이게 좀 투자 아이디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대만 공장도 지금 증설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3년도 상반기에 공장 증설이 완료되고 있고, 이 대만 공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TSMC양, 그쪽 주 파운드리를 만드는 IDM 회사인데, 이 TSMC양 공급량이 확대 가능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아주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원익, 쿼츠, 타이완은 대만 고의사 수요 증가로 카파 부족 예상으로 지금 증설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도 3분기 중으로 건설 시작하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있고, 실제로 자회사인 대만 쪽에 원익, QNC, 타이완 쪽 보시면은 매출액이 파란색인데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근데 지금 매출단의 성장이 막혀 있는 걸 봐서는 지금 증설 압박이 들어가고 있고, 저기 증설이 완료가 되면은 매출액이 싹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OPM은 무려 20% 이상이네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멘티브에서 이제 또 인수를 했어요. 모멘티브의 자회사인데, 자회사가 모멘티브였잖아요. 원익QNC가 모멘티브 인수했는데, 근데 모멘티브에서 또 어떤 자회사를 또 취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자회사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쿠어스텍 나가사키라는 석영 도가니를 만드는 웨이퍼 제조용 석영 도가니 제조업체인데, 무려 영업이익률이 25% 정도에 이제 해당하는 회사인데, 상당히 금액이 큰 투자를 해가지고 인수를 했습니다. 약 한 2,2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영업이익률 25%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석영 도가니 제조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회사의 실적을 보시면은, 이 다트 보시면 나오는데, 21년도 때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한 580억 정도 나왔는데 당기순이익이 150억이 나왔어요. 25%. 근데 이게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19년도 때부터.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계속 증가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소 한 130억, 140억 이상은 연계 실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하나의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그널이 있는데, 내부자 거래가 있어요. 이제 대표이사님께서 삼성전자에 있다가 20년 만에 퇴임을 하고 대표이사로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본인 사비로 3.2억 원으로 주식을 사드렸습니다. 사실 때 이분이 사신 매수 평균 단가가 약 한 3만 2천 원 정도로 이제 사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한 2만 4,800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분보다 싸게 살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긍정적인 거는 쿼츠 영업부문장, 영업 쪽에서 활동하시는 상무님께서 재직 기간이 19년 동안이나 있으셨는데, 이분이 사비로 4.36억을 평당 2만 6천 원에 샀어요. 지금은 더 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쿼츠 영업부문 19년 동안 근무하셨다는 분이 이걸 사셨다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내부자 매수는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누구보다 온 자기들의 회사 사정을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또 하나의 투자 이제 리스크도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상방뿐만 아니라 하방도 봐야 되는데, 예, 투자 리스크로 이제 많이 꼽는 게 경기 침체로 인한 반도체 수요 감소로 Q 감소. 이거는 근데 원익QNC뿐만 아니라 모든 소부장 IDM 업체들이 다 지금 주가가 다 빠그라졌잖아요. 이거는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았나. 근데 얼만큼 반영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반영은 됐어요. 되고 있고 얼만큼 또 추가로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몬드 반도체 주가가 지금 전방 산업의 섹터가 센티가 안 좋다 보니까 PC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수요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공정 복잡성 증가하는데 Q는 구조적으로 앞으로 이제 뭐 증가가 될 것이다.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증착이라든지 뭐 그 시각 쪽에 이제 램 리서치 쪽에 시각 쪽이 이제 3D 랜드로 고도나 미세화되면은 그 챔버 안이 가혹한 환경으로 인해서 그 소모품의 이제 교체 주기도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Q는 계속 증가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시고요. 이거는 3D 랜드 미다나 미세화 다 수혜를 볼 수 있고 시각 장비 중에서 다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은 섹터 자체의 센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리스크고 지금 현재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품 경쟁 강화로 시장 점유율 하락 해가지고 경쟁하는 부품이 아까 에처링이라고 있었잖아요. 커츠웨어 중에. 근데 그게 SIC 합성 커츠랑 같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SI랑 SIC랑 합성 커츠가 들어가는 그 부품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또 추가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경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전방산업의 미세와 고단화로 Q는 전방적으로 시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쟁을 함으로써 그 Q가 파이가 뺏기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설을 하지 않을까요? 600억을 들여가지고 증설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코스트 리덕션, CR의 이슈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전방 산업이 좋아지고 Q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세 번째는 모멘티브가 지금 실적이 영업이익이 15%까지 올라오는데 이게 다시 또 악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근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실적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숫자로 정량적 분석을 했는데 여기 빨간색이 영업이익인데 20년도 4분기 이후로 급격하게 좋아진 걸 볼 수 있죠. 매출액도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근데 앞으로도 증설한 그 카펙스가 반영이 되면 매출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한 15%에서 20% 사이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이제 비용 단위인데 여기 보시면은 연두 색깔이 이제 판관 비율이에요. 판관 비율 보시면은 14에서 17%로 일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판관비 관련해가지고 21년도, 22년도 대비해서 이제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시간 되시면 한번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사업보고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부문별 이제 매출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쿼츠 부문이에요. 쿼츠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제 모멘티브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증설한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게 계속 저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쿼츠 부분이 크기 때문에 쿼츠 그 모멘티브 쪽이랑 쿠어스틱 쪽이랑 그 다음에 쿼츠 웨어 쪽 이제 증설하는 거 계속 주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 이 연두 색깔이 FCF예요. 잉여 현금 흐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현금이 쌓이고 있냐 안 쌓이고 있냐, 회사로 들어오고 있냐 안 들어오고 있냐인데 21년도 2분기 때부터 FCF가 계속 플러스로 전환을 해서 크게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투자하느라 이제 현금이 많이 이제 나가고 있어서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양으로 전환을 해서 좋아 보입니다. 재고 자산 회전율도 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쿼츠 재고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주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 수도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살짝 정체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산출인데 이분은 이제 뭐 워스트, 베스트, 베이스, 베스트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공격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이분은. 저는 이제 부품주다 보니까 한 멀티플 PER 기준으로 한 8배? 많이 주면 한 10배, 12배까지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일단 이 편은 여기까지 맞추겠고, 제가 짧게 추가로 또 이어서 올려드릴게요, 연속으로. 이제 마지막 짧게 더 추가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